두 번째 도착한 역은 스마트폰 역인데요. 애플의 이제 아이폰 15가 공개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네. 하는데 사실은 이제 혁신이 어렵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어려워요. 정말 네. 혁신적인 이번에 뭐가 장착됐대. 그렇죠. 예, 이번에는 뭐 카메라가 뭐 엄청 좋아졌대. 근데 네. 이제 더 이상 혁신하기 어려우니까 큰 혁신은 없었다는 거. 대신 뭐 티타늄 소재로 굉장히 가볍게 만들었다고 예.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특징적인 점 좀 알려주세요. 글쎄요. 이제 혁신이라는 게 사실상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스마트폰 새로 출시된다라고 했을 때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폼팩터를 바꿔서 뭐 접는 맞아요. 것, 폴더블 이렇게 가는 네, 거죠. 네. 그런 폼팩터의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카메라의 화소가 높아진다? 이거 사람 눈으로 인식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크게 기대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징적이었던 거 몇 가지 꼽아보면은 네. 아이폰이 그동안 꾸준하게 고집해왔었던 충전 방식이 있습니다. 네, 라이트닝 포트였는데 이걸 C타입으로 USB-C 바꿨어요, 타입으로 이번에. 바꿨어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삼성을 뭐 따라가겠다, 니네가 선도하는 거 맞다라고 인정한 건 아니고요. 유럽 연합이 맞아요. 24년부터 유럽에 판매되는 모든 가전기기,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USB-C를 써라 의무화를 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티타늄. 가벼운 건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티타늄이라는 금속은 아직까지도 비싸요. 희귀 금속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 95%짜리더라고요, 티타늄. 그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되면서 가벼워지고 얇아질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소재잖아요. 다만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정말로 이제 한계까지 온 스마트폰에서 얼마나 더 가벼움을 내가 그람으로 정말 체감하면서 측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쓸모는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거 외에는 위성, 통한 긴급 출동 서비스, 호출 기능 이런 거 쓸까요? 네, 잘 모르겠고요. 액션 버튼 탑재 이건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혁신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같이 공개된 애플워치 울트라 2도 공개했는데 배터리 수명 늘어난 정도가 특징적이더라고요. 그냥 72시간 배터리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네. 이런 점들이 발표가 되면서 역시나 이번에도 혁신은 없구나라는 실망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 게 아닐까라고 네. 보입니다. 차장님 휴대폰 좀 한번 줘보세요. 저는 삼성이에요. 사과 안 네. 그려져 있어요? 사과? 네, 저는 사과가 없네, 그죠? 사과 안 좋아합니다. 저도 사과가 네.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사실 매니아들은 또 좋아해요. 그죠? 매니아들은 많이 써요. 애플 매니아들은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당장 팔고 새로 사진 않더라도 그렇죠. 계속해서 네, 그 꾸준하게. 꾸준하게 사더라고요. 맞아요. 네. 충성도가 로열티가 맞아요. 그래도 다른 강해요. 브랜드에 있으면은 네. 비하면은 강하다라는 건 맞는 것 네. 같습니다. 중국에서의 노이즈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게 좀 이제 네. 주가에서 반영된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가 카메라 모듈을 상당 부분 납품하고 있고 그죠? 네. 옛날에 뭐 BH 이런 것도 관련주로 언급됐잖아요. 그랬었죠. 관련주들이 네.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뭐 애플도 못 갔으니 관련주들은 못 갔는데 그렇죠. 증권가 시각은 좋던데요. 매수 관점으로. 네, 일단은 KB증권에서 나온 거 보면은 네. 이거를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라. 네, 근데 이게 문제는 바닥이 저가가 어딘지 모른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예상보다 견조한 수요가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게 아이폰 발표, 15 발표하기 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망을 많이 했다라는 뉴스가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실제 얼마나 팔리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중국에서 또 아이폰 사용 금지 조치 이런 거 나오는데 요즘에 워낙 또 가짜 뉴스가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팩트 확인이 안 돼요. 또 블룸버그 이쪽에서는 중국에서 아이폰 금지 사용령 내린 적 없다라고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신중하게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 부품 업체들이 아이폰 관련해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프로 시리즈 중심으로 많이 부품을 공급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아이폰도 이제 중저가 모델, 미니 이런 건 단종시킬 것 같고요. 결국에는 고급화 전략 강화하면서 전체 생산량의 66% 정도를 프로 모델로 가져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술적 관점으로 보면은 LG노텍 같은 경우에 며칠간 일봉상으로 다지던 바닥이죠. 25만 원 지점을 오늘 하향 이탈했거든요. 예. 이거 당장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네. 네. 그래서 뭐 저가 매수라고 해서 덜렁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그 OLED 아이폰 15에 OLED가 이제 들어가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수혜를 받을 걸로 보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뭐 비상장이니까 네. 디스플레이 업체들 이것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제 좀 OLED 소재 이런 것들로 최근에 말씀하신 분 많았거든요. 네. 디스플레이는 어떻습니까? 디스플레이는 점차 좋아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바닥을 찍었다라고 인식은 하는데 네. 다만 이게 아이폰 15로서만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노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스마트폰은 지금 정체된 시장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폼팩터의 변화, 예를 들어서 접는다던가 아니면 둘둘 만다던가 넓혀서 스트레쳐블 이런 쪽이 아니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일반 스마트폰은 정체됐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그만큼 거기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 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점차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금리 인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갔죠. 근데 이제 그게 점차 둔화되면서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여기에다가 밸류 높게 줄 수가 없는 산업이 돼버리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겠죠? 이런 소면적의 이런 스마트폰 쪽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 같은 조금 커진 면적들의 OLED가 탑재가 된다. 네. 더 나아가서는 어디죠? 지금 자율주행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차량에 들어가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대면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율주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 면적이 다 스크린이 됩니다. 운전을 안 해도 되니까요. 뒤로 시트가 젖혀지면서 모든 자동차의 면이 다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 그런 차량들이 많이 생긴다. 라고 했을 땐 디스플레이 업황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근데 다만 스마트폰 한 가지 신제품 출시됐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높은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디스플레이 업황이 반짝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라고 보기에는 글쎄요. 일단은 사용량, 그 판매량 먼저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XR 기기 이런 것도 좀 디스플레이 쪽은 관심이 있긴 한데요. 네.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그 폴더블 나올 때는 뭐 힌지 이런 거 나오면서 KH바텍, 파트론 이런 게 꽤 관심을 가졌었는데 관심이 통 없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 그러면 전략은요? 글쎄요, 그 폼팩터의 변화가 결국에는 이제 새롭게 밸류를 재산정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한 번, 두 번씩 신제품이 나왔잖아요.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그거에 대한 밸류를 예전처럼 안 주는 거예요. 이제 폴더블 그만 내놔라. 롤러블 내놓든가 스트레쳐블 이런 거 내놓으라고 시장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밸류 높게 줄 거야. 실적 잘 나오는 건 알겠는데 밸류 높게 못 줘. 이게 지금 시장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폼팩터의 변화가 새롭게 일어나는 부분들 보시면서 여기에서 어떤 기업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폴더블 쪽으로 왔을 때 내장 인지가 있었고 디스플레이 쪽을 접는 겁니다. 그리고 외장에 케이스를 접는 외장 인지 같은 KH바텍, 그리고 파이넴텍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거기에서 한 번 더 폼팩터의 변화가 있을 때 어떤 기업들이 정말로 찐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체크하시면서 기업들을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폰, 네, 앞서 유상증자. 대체적으로 뭔가 좀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그런 좀 신중한 접근 전략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연관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